비서실장이 없으니까 다음 질문은 대통령실 정무수석 나와 있나요? 예, 여기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네. 그 대통령 전용기는 공군 1호기를 빌려서 세금으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대통령의 사유물이 아니죠. 예, 자, 근데 이 청와대 또 청와대가 아니고 대통령실에서 지금 이거는 편의 제공이다 이런 말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용기를 통해서. 근데 이 비용에 대해서 그냥 공짜로 쓰는 게 아니라 언론사에서도 지금 수백만 원을 비용을 들이고 있어요. 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등 해외 모든 나라에서 언론인들을 탑승시켜서 대통령의 순방 활동을 알리고 홍보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짜 편의는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 비행기를 타고 감으로 인해서 이런 편리한 것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편리는 하죠. 예. 민항 항공기로 가면 시간도 더 걸리고 경유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편리하기는 하는데 마치 무슨 시혜를 베푸는 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 MBC 탑승 불허 조치에 대해서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누가 보고를 하고 재가를 받았습니까? 저는 그때 국회에 있어서 그 내용은 잘 모릅니다. 정무수석이 대통령 실장 다음으로 책임지고 있는 위치에서 지금 그것도 모르고 저는 있어요? 그날 국회 운영위에서 그 하루 종일 회의에 참석하느라고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에 많은 사람들이 언론 보고 알았다고 하는데 그럼 누가 보고 이거를 재가를 받은 겁니까? 비서실장님하고 상의 안 해봤어요? 비서실장하고 저하고는 같이 그날 국회 운영위에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그 다음에 알아보지도 않았어요? 뭐 그냥 알아볼 대통령 만한 특별한 스스로 알아서 시간이 했겠거니 없었습니다. 하고 예. 있는 겁니까 지금? 알아볼 만한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 국회에 있느라고. 그 다음에 바로 뭐 거의 다음 날 출국하셨습니다. 아주 굉장히 여유가 있으시네요. 지금 온 국민들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분노하고 나라가 들썩들썩할 정도로 지금 사건이 되고 있는데 이거를 누가 보고했고 대통령이 왜 이런 중대한 사안을 신중하게 참모들하고 의논하지 않고 이렇게 MBC 됐는지. 건은 말입니다. 위원님도 예. 잘 아시다시피 좀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데 대한 그 응당의 책임을 저는 좀 져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언론도요. 환경이 바뀌었어요. 아 그러니까 보도 내용은 태도도 바뀌어야 된다고 몰랐는데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몰랐는데 우리 정무수석이 보니까 나중에 본인의 강력한 소신하고 같은 행동을 대통령께서 해주셔가지고 뭐 따로 물어보지도 않았네요. 그러니까 파악도 안 해봤고. 예, 아직 그죠? 그럴 시간은 없었습니다. 예. 생각이 같으니까. 자, 가짜 뉴스라는 게 뭐예요? 지금 대통령께서 당선자 시절에 한 얘기가 있어요. 한번 틀어줘 보세요. 자, 다 한번 보세요, 우리 정무수석님. 당선인 시절에 언론 자유가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가짜 뉴스, 악의적 왜곡 문제는 자율 규제를 통해서 해결하겠다. 이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윤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 뭐 그리고 가짜 뉴스라고 하는 거는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주관적이고 자의적일 수가 있어요. 지금 당시 우리 듣기 평가 온 국민이 하느냐고 굉장히 피곤했는데 아주 국민들이 많은 분들은 MBC 뉴스가 맞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누가 가짜 뉴스라고 지금 단정지고 규정할 수 있습니까? 그 소리를 듣기 싫어하는 지금 대통령실에서만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실만 그렇게 자, 하는 건 아니죠. 가짜 뉴스는 어떻게 해결하겠다고 그랬어요? 아니 기회를 어떻게 해결하겠다고 지금 해결할 수 있는 대통령께서 시간과 기회를 얘기하셨냐고요? 충분히 드렸다고 저희들 자율 규제를 통해서 해결하겠다고 해놓고 왜 배제합니까? 충분히 해명할 수 있는 시간을 자, 저희들 줬다고 대통령은 생각합니다. 그동안 취임사와 모든 행사가 있을 때마다 자유를 수십 번 부르짖었습니다. 민주주의와 자유를 부르짖었어요. 거기서 언론 자유는 빼고서 얘기하신 겁니까? 언론의 자유도요. 네. 국민이 듣기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MBC가 언론의 자유를 자, MBC를 뺏겼다보다는 배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앞으로 우리 대통령실에 심기를 거스르는 얘기를 하는 언론인들은 앞으로 MBC처럼 될 테니까 니들 앞으로 똑바로 알아라. 그럴 일은 그리고 없을 겁니다. 다만 언론도
그 바보가 아니면 그렇게 다 알아들어요. 예. 뭐가 그럴 일이 없어요. 이건 아니, 저희들 초등학교 그럴 일은 없을 중학생한테 거예요. 얘기해도 예. 알아들어요. 예? 전부 다 미리 유초해서 MBC를 배제한 거는 예. 다른 언론 길들이기 한 거 아닙니까? 재갈을 그렇게만 물리려고 한 거 보실 필요는 아니에요? 없습니다. 지금 똑바로 인식하세요. 지금 그 정도로 그냥 일방적으로 언론에 얘기한다고 해서 지금 국민들을 바보 취급합니까? 아니, 다 알아들어요. 무슨 얘기인지. 지금 언론 길들이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글쎄요, 앞으로 두고 보셔도 될 거예요.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여태까지 계속 두고 이번 봐왔어요. MBC 6개월 만에 우리 너무 많은 걸 봤어요. 사고치고 엉뚱한 철학과 이런 것들 보면서 국민들이 지금 너무나 피곤하고 프레임으로 있어요. 자꾸 공격하시지 우리 말고요. 정무수석님. 같이 좋게 생각합시다. 예? 정무수석 뭐라고요? 같이 좋은 쪽으로 생각하시면 더 좋잖아요. 지금 예?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한테 좋은 쪽으로 생각하라고 지금 훈계하는 겁니까? 아니, 그건 제가 지금 여기서 공개라고 장난으로 생각하세요? 얘기하는 줄 알아요? 지금 뭐 하는 태도예요? 계속 프레임을 국민을 씌우는 거 대변해서 그렇잖아요. 국민을 대변해서 지금 대통령실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언론 탄압이자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내가 대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도 충분히 조심하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심하겠다고 반성을 해야 되지. 지금 뭐 하는 태도입니까? 지금 대통령 해외 순방하고 돌아오시면 비서실장하고 상의해서 대통령의 공식 사과를 건네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많은 국민들의 우려가 불식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까? 전달하겠습니다. 정무수석님, 그 자리가 얼마나 이 고도의 절제가 필요하고 균형감이 필요한 자리입니까? 때로는 의원 질문에 기분 나쁘다고, 거슬린다고, 생각이 다르다고 대통령실을 대표해서 오신 수석님께서 지금 협박하십니까? 뭐 합시다? 반말하십니까? 위원장님, 이런 식의 태도와 지금 이게 한두 번 건이 아닙니다. 제가 뭐 전에 또 이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뭐 저쪽에서 저런 이야기 할 수도 있겠지, 반발할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 이런 태도와 이런 발언은요, 여야를 떠나서 정말 이런 것이 시정되지 않은 분위기 속에서요, 국회에서 어떻게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건 강력히 시정을 요구해 주시고 사과를 당연히 해야 되고요. 하지 않으면 저희들 이런 사람들이 여기서 질의할 필요 있습니까? 그 검토해 주십시오. 분명히 사과 바로 해 주시고요. 정일영 의원님. 네, 정일영 의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한병도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제 귀가 의심스러울 정도의 발언을 들었습니다. 그 대통령실의 정무수석이란 분이 그 내내 답변하는 과정에서도 모르겠다는 답변이 너무 많았고요. 그리고 합시다라는 표현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표해서 질문을 하는데 그 순간 좀 본인의 의견하고 다를 수도 있고 못마땅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국회의원 상대로 합시다? 이건 같이 뭐 맘먹고 싸우자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만한 모습으로 지난번에도 웃기고 있네 이런 논란을 일으켰고 대통령실이 겸손하게 국민들께 보고하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한테도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국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보는 대통령실입니까? 저는 대단히 잘못된 표현이고 반드시 이건 위원장님이 사과와 또 법적인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첫 번째 그렇고 두 번째는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분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분이 나오셔야 될 거 아닙니까? 항상 뭐 적당히 이렇게 뭐 무슨 순서장하듯이 나오셔가지고 파악이 안 됐다, 모르겠다 이렇게 하시면은 이 얘기를 위해서 질의답변이 되겠습니까? 대통령실에서 누군가 좀 다 파악해서 나오든지 책임 있는 분이 나오시든지 해서 얘기를 위해서 질의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야지 의원들이 질의하면은 모르겠다, 나 그때 국회 와 있었다, 못 들었다, 협의 없었다. 그럼 이게 이 얘기를 운영이 되겠습니까? 국회를 경시하는 태도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필요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정부 때도 우리 강기정 당시 정무수석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 맞대 놓고 소설 쓰고 있네라는 등 또 그다음 그 똑바로 하세요 하고 도리어 이 책임을 추궁한 듯이 국회의원을 윽박지르고 또 조롱하고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오늘 우리 정무수석이 답변을 하면서 그 합시다라고 하는 이런 저기 어찌 보면은 듣는 분들의 입장에서 좀 불편하게 들렸을 수 있겠지만 이것이 비속어도 아니고 또 이 막말도 아닙니다. 이 사전을 지금 찾아보니까 말이죠. 이게 아마 부산 지역에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기다려 보세요 좀. 아니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하는데 이런 행태를 보이니까 말이 나오는 거예요. 고영현 의원님, 나중에 하세요. 나중에. 고영현 의원님, 나는 이야기를 듣지도 않고 끝까지 듣지도 않고 윽박 지르고 말이지 숫자로. 예, 이야기를 그게 들읍시다. 예. 민주주의 절차에 부합합니까? 잘못을 지적하고 네, 있잖아요. 말씀하세요. 네. 아마 이 부산 지역의 분들이 사용하는 이 말투가 합시다라는 말이 상대를 갖다가 윽박 지르거나 강요하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통상 쓰는 말이 아마 무의식 중에 튀어나온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이것이 정무수석께서 국회의원을 이렇게 비하하고 또 강요하기 위해서 하신 말인지 아니면은 부산 지역에서 사용하는 합시다의 의미가 수도권에서 사용하는 의미와 다른 것인지 한번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다음 의원들의 질의도 그렇습니다. 국무위원을 상대로 질의를 하면서 사실관계를 추궁하고 하는 건 좋습니다만은 죄를 짓고 나오는 범인도 아닌데 이런 이 윽박 지르고 막 강요하고 하는 모습은 보기 보세요. 아니 이야기를 하면 말씀을 하세요. 대놓고 이게 의사진행 발언을 해가지고 하시면 되지. 왜 네, 의사진행 발언 하세요. 현재 하시는 모습이 그만하시고 윽박 지르는 거 아닙니까? 의사진행 발언 하세요. 네. 여기 위원장님 네.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동료 의원의 발언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정무수석이 답변을 하면서 그러한 합시다라는 말씀이 그 말이 용어가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 동료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데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한다면 이게 어떻게 보여지겠습니까? 제가 그 말이 옳다. 그게 바로 잘했다라고 지금 지지하고 찬동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마무리해 주시죠. 오늘 또 아마 우리 회의가 그 국민들에게 생중국에 되고 있을 텐데요. 저는 방금 전 질의응답 과정에서 정무수석의 발언은 단순히 표현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것으로 생각합시다. 좋게 생각합시다. 이게 그 기본적으로 국회를 대하는 대통령실의 인식이 담겨져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국회에 와서 국회의원들의 질의를 국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을 묻는 질의로 생각하지 않는 그야말로 대통령실 정무수석 또는 국무위원으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사감으로 이 자리에서 나오는 이야기에 대한 답변을 하는 듯한 그런 것은 국회 자체를 무시하는, 경시하는 오만방자한 그런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위원장님께서 엄중하게 경고해야 될 사안이고 반드시 사과를 받아내야 될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엄중하게 조치해 주십시오. 네, 박정 간사님. 네, 민주당 간사 박정입니다. 거리가 멀어서 저는 노트북을 통해서 실황 중계를 생중계를 좀 보고 있는데 조금 전에 이진복 정무수석의 말뿐만 아니라 답변하는 자세를 봤습니다. 그동안 상임위에서 웃기고 있네 이런 표현에 대한 것들이 국민들 가슴속에 대못을 받고
다 감정이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결국은 그때도 잘못했다 그러고서 사과를 했으면 그런 사과가 진정으로 보일 수 있는 자세로 오늘 보여야 됩니다. 근데 아까 답변하는 태도에서 팔짱을 끼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 마음에 있는 진정한 사과를 국민에게 하고 있는 것인가, 또는 지금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국회를 대하는 태도가 국민을 대하는 태도로서의 답변을 하고 있는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지켜보셨지만 다시 한번 보게 되면 팔짱을 끼고 답변하는 태도가 정말 저희 보기에는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 마음 자세로부터 답변을 하기 때문에 합시다. 이게 지역의 사투리든 뭐든 그런 지역만의 특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분명히 그런 경시하는 태도로부터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합당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진복 정무수석께서 말씀하신 것은 비속어나 막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의원님 질의 과정의 한 이야기는 정말 엄중한 이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이 묻고 싶은 것을 질의한 겁니다. 근데 좋게 생각합시다 이런 이야기는 국민들을 훈계하는 겁니다. 좋게 생각하면 좋게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민들이 나쁘게 생각하기 때문에 나쁘게 된 겁니까? 아주 적절치 않은 발언입니다. 그거는 국민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태도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오만방자하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국회는, 예산결산위원회는 국민들 앞에서 내년 예산을 설명하고 그리고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가는 자리입니다. 자세도 바르게 취해야 될 뿐 아니라 쓰는 용어 하나하나를 제대로 국민들한테 보고하고 국민들한테 동의를 받겠다는 겸손한 태도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국민들을 훈계하듯이 당신이 좋게 생각하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니까 우리 좋게 생각합시다. 이거 훈계하는 거죠. 그런 태도는 안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진복 정무수석께서 그 태도와 발언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말이 짧다 보니까 그런 거칠게 표현됐다고 들으셨다 그러면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앞으로 국무위원 여러분들께서 그런 표현과 이런 것들이 국민 앞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이 발언 하나하나는 국민들에게 답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을 동의를 받아가는 과정이고, 그리고 그 과정, 심의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그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혹시 본인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이렇게 함부로 얘기한다거나 또 가르치려고 한다거나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의 얘기는 여야를 막론하고, 그렇게 지지하시는 분들 또 그런 국민들의 목소리, 그런 것들을 다 담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잘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정무수석에서 사과를 한 겁니까? 사과를 한 겁니까? 사과한 겁니까? 여기 잘 들리지 않아서 우물우물 해가지고 잘 들리지 않아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유감이라는 표현 안에는 사과라는 내용도 담겨져 있는데, 정무수석님, 그 유감 안에 사과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까?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죄송하다라고 했습니다. 네. 네. 정의용 의원님. 예,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 위원장님께서 당적을 가지고 계시고 네. 뭐 특정 입장에서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결위 위원장으로서 좀 같이 중립적인 진행을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민주당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저희도 말씀을 하시고 그걸 듣고 그냥 위원장님께서 가운데서
하시면 되지 위원장님의 생각을 자꾸 집어넣으십니다 오늘. 아니 그런 게 처음에 아니고 모두 발언부터 명단을 발표해야 된다라는 위원장님의 생각을 말씀하셨고 네. 또 이번에도 대통령실이 오만 방자하다는 소리 듣는 거 아니냐 그런 표현을 하시고 그 표현 속에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이 현장을 보고 계시는 국민들이 위원장님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편파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평소에 안 그러신데 오늘 좀 그러신 것 같은데 아니 좀 중립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위원장님 진행을 하시면서 우리 나와 계시는 우리 국무위원들이나 우리 출석에 계시는 분들께도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을 해주십시오. 이 답변을 못 하니까 지금 대답이 말을 하다 보니까 짧아지고 하니까 표현의 의사가 제대로 전달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위원장님. 네. 마치겠습니다. 그 가치 중립이라고 하는 것은 가운데 있는 게 아닙니다. 가치 중립은 옳고 그름에 따라서 오른쪽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제가 판단하기에 아니 그러니까 제가 판단 근거를 얘기했잖아요. 합시다. 아니 좋게 생각합시다라는 말은 국민들의 의견이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좋게 생각합시다. 이거는 교훈을 하는 표현이다. 그거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네, 말씀하세요. 예, 경남 진주 강민구 의원입니다. 아니 근데 가치 중립 판단이라는 위원장님의 발언에 그 옳고 그름을 기준을 그 위원장님이 지금 판단하셔서 첫 진행할 때부터 아예 원고를 준비해 주시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그런 부분이 그리고 방금도 정무수석이 충분히 유감스럽다는 표현을 의사 표현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차 질의를 하시면서 죄송하다. 뻔히 다 요까지도 다 들리는데 그게 안 들린다고 재차 그 하는 것도 사실 그건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 진행 방식에 있어서도 만약에 저희도 뭐 맞습니다. 아니 국회의원은 한 번 하면 헌법기관이고 충분한 국민을 대표 질의를 할 수 있지만은 국무위원들도 질의 답변할 수 있는 충분한 그 발언권에 대한 답변권에 대한 보장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너무 일방적으로 지금 위원장님께서 오늘 저도 예전에는 저 위원장님 안 그러시는데 오늘 유달리 많이 그리 좀 한쪽으로 그거는 조금 지향을 입사하는 그 부탁입니다. 예. 네, 하여튼 저 국무위원 답변을 제가 자르진 않고요. 하는 얘기를 그대로 말씀 다 하시게 하는데 제가 정무수석께서 말씀하시는 거를 유감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다고 생각해서 다시 확인한 거고요. 그리고 그 확인에 대해서 정무수석께서 죄송이라는 말까지 포함시켰으니까 그러면 사과로 표현이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네, 우리 위원장님께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우리 정무수석의 발언의 이 태도를 가지고 우리 야당 의원님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 잘못됐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합시다라는 이야기가 어떻게 들으면은 이 강요받는 듯한 느낌이 들고요.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얼른 들을 때는 아마 우리 정무수석이 응급결에 말이 나오다 보니까 좋게 좀 봐주시면 어떻겠느냐 하는 취지의 말이 네. 그렇게 비춰진 것 같아서 뭐 다시 물어봐 달라 했던 것이고요. 이게 뭐 본인 조심하겠다 유감을 표명하고 했는데 자꾸만 이걸 가지고 나가는 것은 오만 회의 진행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과거에 보면은 뭐 더한 이야기들이 있었지만은 이게 여야 간에 진영에 따라 가지고 바라보는 시각이 늘 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바라보는 국민들도 좋게 안 볼 겁니다. 이제 일단락을 짓고 또 계속 진행해 주시죠. 네. 네, 그리고 특별히 또 조심하겠다고 하셨으니까 네, 지켜보시죠. 네, 정일영 의원님 말씀하시죠. 어쨌든 그 정무수석 표현은 뭐 일단락된 걸로 보입니다. 처음에 저도 유감이란 뜻에 대해서 애매하다고 생각했는데 재차 다시 죄송 표현을 하셨고요. 그 일단락된 걸로 보이고 제가 두 번째 아까 한 걸 다시 의사진행반한 걸 다시 한번 의원님한테 확인하는 건데요. 대통령 비서실과 안보실 실장님이 오늘 안 나오시고 대리 출석자로 정무수석 이진봉, 사회수석 안상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두 분이 안 계시고 이분들이 뭐 오전 오후로 이렇게 나오시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 분이 나와 계십니까? 두 분이 교대로 나오는 것을 교대로? 예, 우리 어떻게 교대가 됩니까? 그럼 여야 오전 오후입니까? 간사와 뭐 시간입니까?
여야 간사와 저희가 동의를 해준 겁니다. 예, 어쨌든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정무수석님도 답변 과정에서 파악이 안 되고 잘 모르겠다 이런 그 내용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무수석님이 아직 파악이 안 됐으면은 다 사회수석 안상훈 사회수석님은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좀 공부를 하셔서 우리 예결위에서 질의 내용들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통령실을 대표해서 나오시는 수석께서 답변을 최대한 성의 있게 해주시는 게 국회와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네. 다시 한번 좀 확인시켜 주시죠. 네, 하여튼 그 우리 대통령실에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비서실장, 네, 제가 이야기하고 비서실장을 대신해서 나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예결위 양당 간사와 위원장이 동의를 해서 그렇게 나오시는데 전제 조건은 충분히 파악하고 나온다. 어떤 질의도 답변해야 된다. 이거를 전제로 했고요. 혹시 나와서 이게 뭐 예견돼 있는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알 수 없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거기에 없었으므로 알지 못한다 이렇게 대답하실 것이 아니라 빨리 파악해서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하고 파악을 하십시오. 그러고서 그 답변을 하시겠다 그러면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아까 지금 고영민 의원 말씀이 그 결정할 적에 그게 있었느냐라는 뜻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국회에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나중에 이걸 알아보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래 되면 제가 알아지는 대로도 답을 드릴 수도 있는 거고요. 상황 파악을 해서 정확하게 답을 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잘 모르는 알지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파악해서 곧 답변 드리겠다 이렇게 대답해 주시고 의원 발의 끝나고 잠깐 이 다음 순서로 넘어가기 전에 말씀 주시면 제가 답변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